당신은 매일 당신의 재정 생활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원인이 당신의 거실, 침실 혹은 주방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색깔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백만장자들은 이 색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왜 어떤 집은 불을 끌어들이고 어떤 집은 피로와 정체만을 가져오는지 이해하게 됐죠. 오늘 저는 그 위험한 색깔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부자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돈을 끌어들이는 5가지 색도 공개할 겁니다. 인생의 판을 바꾸고 싶다면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유행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잡지나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색을 보면 거실이나 침실벽에 바로 칠하고 싶어 하죠. 그게 집을 더 세련되게 만들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색상이 주는 영향은 단순한 미적 선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겉보기에 그저 스타일 선택 같아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창의력을 방해하며 심지어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 보이고 잘 꾸며진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적 있지 않으세요? 공기 중에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무언가 당신의 활력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가 주변사에게 반응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미 각 색조가 우리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어떤 색은 자신감, 명료함, 의욕을 깨우고 반대로 어떤 색은 스트레스, 불안, 결핍감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유발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영향이 당신이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셈이죠. 당신이 사는 공간의 색은 당신의 재정적 결정, 업무 에너지 수준, 심지어 인간관계의 조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색으로 칠해진 거실은 당신을 미루기만 하게 만들고 부적절한 색상의 침실은 부부싸움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주방의 색조조차도 당신이 풍요와 번영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재정적으로 막혀 있다고 느꼈다면 잠깐 멈춰서 보세요. 제가 보여줄 이 정보가 어쩌면 지금껏 빠져있던 마지막 열쇠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당신이 그 공간에 들어가 글자 하나 읽기 전부터 뇌는 이미 그 공간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색은 즉각적인 정보입니다. 눈은 몇 밀리초 만에 색조를 포착하고 시상은 정보를 거르고 시각 피질이 해석하며 편도체 같은 감정 영역은 곧바로 경고 또는 안정 신호를 발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유를 알 수는 없어도 집중력, 열정,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무거움, 짜증, 빨리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색은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첫 명령어는 하루의 3가지 축을 좌우합니다. 기분, 생산성, 그리고 결핍 혹은 풍요에 대한 마인드셋. 마음을 진정시키는 색은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충동을 억제하며 명확한 사고를 돕습니다. 반대로 장소에 맞지 않는 소리치는 색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불안을 키우며 생존 본능에 가까운 단기적이고 반응적인 결정을 유도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결핍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은 작게 생각하고 계획을 미루며 낮은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풍요 모드에 있을 때는 당신은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더 유리하게 협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환경을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색조로 뒤덮인 사무실에 가본 적 있나요? 대비 없이 차가운 톤만 있는 공간,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더 피곤해 보이곤 하죠. 그런 곳은 제작업, 성급한 결정, 소통에 단절이 자주 일어나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반면 밝은 색을 바탕으로 시야를 넓히고 전략적인 블루톤으로 집중과 차분함을 유도하며 생생한 그린으로 인식을 상쾌하게 만드는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회의는 덜 방어적이 되며 결정은 장기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뀝니다. 뇌는 더 이상 버티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에너지를 씁니다. 집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더 내밀하게 나타납니다. 무거운 색조가 지배하는 홈오피스는 당신을 미루기 모드로 끌어당깁니다. 브라우저의 탭을 너무 많이 열고 집중을 잃고 어떤 방해라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공간을 흰색으로 숨통을 트이게 하고 파란색으로 안정감을 주며 초록색으로 성장의 신호를 더하면 마음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일을 끝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재정 정리를 하고 싶고 숫자를 침착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침실에서는 부드러운 기본색에 따뜻하고 절제된 포인트 색을 넣는 것이 양질의 휴식을 유도하며 이는 다음 날의 자기조절력, 특히 재정적 자기통제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주방에서는 금색 디테일이 가치와 세심함을 상기시킵니다. 이건 과시가 아니라 돈과 식습관에 대해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미묘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올바른 색상은 인지적 지름길이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의 마찰을 줄여주고 당황하지 않고 비교할 수 있게 하며 충동 구매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예 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밝고 정돈된 공간은 정신적 잡음을 눈에 띄게 줄여주고 이는 당신의 계획력, 저축력, 투자력,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이 마음을 지지해줄 때 억지로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이미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실천이 따라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부자들이 색에 대해 아는 비밀,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공개할 테니까요. 이 패턴을 알아챈 건 다양한 도시에서 고급 주택을 수없이 방문하고 난 뒤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처럼 느껴졌죠. 집에 들어가서 구조도 보고 가구도 살피고 조명도 분석했지만 무언가 조용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건 화려한 고급스러움도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없는 것이 눈에 띄었죠. 현관부터 안방까지 거의 모든 공간에서 진한 회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아주 미세한 포인트로만 쓰였고 마치 그 색이 조심스럽게 허락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박 씨는 여러 프로젝트를 연이어보고 나서 생겼습니다. 마이애미의 한 CEO가 사는 집은 빛이 통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바다빛을 반사하는 밝은 색상이 기본이었고 회의실에는 깊은 파란색이 포인트로 계단 옆에는 생생한 초록 식물이 금속은 따뜻하게 빛나는 황동으로 마감되어 있었죠. 무거운 회색 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동시에 집중과 여유를 주며 대화를 유도하고 결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런던의 타운하우스에 사는 백만장자 부부였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인테리어에 센티미터 하나하나가 중요했죠. 건축가는 따뜻한 흰색, 거의 아이보리에 가까운 톤을 기본으로 잡고 세이지 그린 계열의 색을 이어붙여서 공간에 연속성을 줬습니다. 식당에는 예술작품과 천 소재에 통제된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 사회적 에너지를 살짝 불러일으키면서도 과하지 않게 조율했습니다. 결과는 친밀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이었고 좁은 복도에서 진한 회색이 자아내는 그 정신적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죠. 상파울루에서는 한 기술 투자자가 오래된 아파트를 창의적 허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칫 차갑고 단조로운 스타일로 흐를 수 있었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밝은 톤을 기본으로 홈오피스엔 집중을 위한 파란색, 따뜻함을 주는 자연 목자에 주방에는 금색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진한 회색은 오직 조명 하나와 무광 콘솔에서만 살짝 사용되어 지배가 아닌 대비를 만들어냈죠. 그 공간은 목적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그 집이 아이디어를 북돋는 곳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에스펀의 한산장에서는 억만장자가 숲을 닮은 초록색을 패브릭과 그림에 담고 눈빛을 넓히는 깨끗한 흰색을 바탕으로 빈티지 황동 금속으로 마감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큰 표면의 무거운 회사액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자연 풍경이 안으로 스며들고 마음은 열렸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대화는 더 전략적이고 덜 방어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집에서는 진한 회색이 거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신적 명료함, 결정력, 활력을 끌어내는 색채 논리가 주를 이뤘죠. 시야를 넓히는 흰색, 안정을 주는 파란색, 성장을 상징하는 초록색, 활력을 자극하는 포인트 빨강, 그리고 가치를 상기시키는 금색. 디자이너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표현은 달라도 뜻은 같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지지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감정의 잡음을 줄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세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회색이 공간을 지배하는 곳에서는 무거움과 정체감이 자주 느껴졌고, 반대로 밝은 색상과 의도적인 포인트 컬러가 사용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집중력, 더 넓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색을 악마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 색이 시각적으로 지배할 때 당신의 내면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진지한 연구, 오래된 전통, 그리고 실용 심리학이 이러한 선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패턴을 한국, 특히 서울과 근교 도시들의 고급 주택들을 여러 번 방문하고 나서야 알아챘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디테일처럼 보였죠.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 안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한국 특유의 미니멀한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띈 건 없는 것이었어요. 이들 공간 대부분에서 진한 회색이 시각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있더라도 금속 프레임이나 포인트 가구처럼 아주 제한된 디테일로만 존재했지, 벽이나 바닥 같은 주요 표면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송파에 사는 젊은 IT 기업가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롯데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고, 진짜 인상 깊었던 건 공간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였습니다. 기본은 흰색이었고 대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깊은 파란색이 집중력을 유도했고, 거실에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식물의 초록색이, 조명과 예술 작품에는 금빛 디테일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진한 회색은 주요 면에 전혀 없었죠. 그 공간은 명료함과 자신감을 전했고, 마치 모든 코너가 아이디어와 큰 결정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듯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 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그 집은 밝은 톤과 부드러운 원목을 기반으로 하여 세련미와 따뜻함 사이의 균형을 이뤘습니다. 식당에는 한국 현대 예술가의 작품과 섬유에서 절제된 붉은색 디테일이 생동감을 더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진한 회색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공간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듯했고 들어오는 사람의 정신을 확장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예는 제주도였습니다. 한 외국인 투자자가 전통 한옥의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빌라를 지었습니다. 미니멀한 선들을 따라 흰 벽과 부드러운 블루 계열이 조화를 이루며 평온함을 전했고, 내부 정원에는 제주 식물의 생생한 초록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진한 회색은 바깥 바닥의 자연석에만 쓰였을 뿐 생활 공간 어디에서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탁 트인 느낌과 환영하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는 환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는 진한 회색이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항상 절제된 디테일로만 존재했고 결코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간을 확장시키고 마음을 여는 색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공간을 넓히는 흰색, 명료함을 주는 파란색, 활기를 주는 초록색, 에너지를 깨우는 포인트 레드, 그리고 가치를 상기시키는 금색. 이건 결코 우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한국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색상이 거주자의 감정 상태와 정신 상태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언제나 균형 잡힌 결정, 창의성, 웰빙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연구, 고대 전통, 실천 중심의 심리학이 이 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경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풍요를 막고 있을 수 있는 색, 바로 진한 회색입니다. 그게 요즘 유행 아니야? 세련되고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색의 함정입니다. 진한 회사액은 현대 디자인에서 단정함, 중립성, 품격을 상징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 잡지, 고급 카페, 대기업 사무실 등에서 자주 등장하죠. 문제는 이 색이 주거 공간을 지배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영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지난 회사액을 우아함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거움, 다팀, 억압으로 해석합니다. 햇빛 없는 흐린 날처럼 그 공간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이 색으로 둘러싸인 차에 살면 뇌는 조용한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가장 흔한 감정은 정신적 피로, 동기 저하, 시간 정체감입니다. 진한 회색 벽이 있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가고 싶었던 적 있나요? 혹은 어떤 공간에서는 특별히 피곤하지 않아도 자꾸 하품이 나왔던 경험 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색이 당신의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진한 회사액은 창의력을 차단하는 색입니다. 그 색은 당신의 마음에서 생기를 빼앗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로막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체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색이 지배하는 공간은 수동성을 부릅니다. 움직임, 주도성, 확장을 자극하기보다는 한계를 굳히는 사고를 강화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어떤 공간에서는 유독 더 피곤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심지어는 크게 꿈꾸는 상상조차 어려운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색의 조용한 작용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미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한 회사액이 못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맥락에서는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색이 당신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뇌가 이 색으로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집은 당신의 미래를 넓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당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진한 회색이 지배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깁니다. 물론 일부 업무 공간, 예를 들어 회의실이나 대기업 사무실에서는 진한 회사액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게 만들며 산만함을 차단하니까요. 하지만 잘 보세요. 그 효과는 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집은 마음을 제한하는 공간이 아니라 확장시키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쉬고 꿈꾸고 계획하고 관계를 다지는 장소에서는 진한 회색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마치 무거운 구름이 조용히 떠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죠. 그래서 이 색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색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소품, 장식, 특정 가구처럼 작은 포인트로 쓰는 건 괜찮지만 공간 전체를 지배하게 두면 풍요를 막고 생기를 줄이며 정체된 삶의 느낌을 줍니다. 겉은 모던해 보여도 말이죠. 그리고 걱정 마세요. 이미 집안에 진한 회색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 허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균형 있게 조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지금 집안의 일부 공간이 진한 회색으로 덮여 있다면 당신의 과제는 해체 없이 조화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 층위를 함께 다루는 데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색상, 질감, 그리고 조명.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조정하면 진한 회색은 더 이상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그저 배경 역할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1. 식물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빠르게 생명력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크기를 섞어보세요. 한쪽 구석의 진한 회색 벽에는 키 큰 식물을 배치해 중심을 잡고 눈높이에는 중간 크기 식물,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는 작은 식물로 리듬을 만들어주세요. 잎 모양도 다양하게 조합해 단조로움을 깨는 게 포인트입니다. 화분은 흰색, 연두색 또는 금색 디테일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회색 벽과 대비되어 녹색이 더욱 살아납니다. 2. 컬러 아트, 그림, 장식품은 두 번째 축입니다. 넓은 벽에 작은 그림 하나는 부족합니다. 넉넉한 크기의 작품 또는 같은 색조를 활용한 세 개 조합의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컬러 블록 방식도 아주 잘 작동합니다. 파란색은 집중과 평온을 유도하고 초록색은 성장과 생기를 전하며 포인트 레드는 에너지를 따뜻하게 자극하며 금색 디테일은 공간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티커, 액자에 넣은 포스터, 패브릭 패널만으로도 강력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생동감 있는 쿠션과 직물은 이 균형을 완성하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단색과 기하학적 또는 자연스러운 패턴을 섞어 사용해보세요. 린넨, 벨벳, 니트 같은 다양한 질감을 더하면 시각적으로 공간이 더 풍성해 보입니다. 소파와 테이블 아래까지 넓게 깔리는 큰 러그는 공간감을 확장시키고 진한 회색의 딱딱한 판 같은 느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발걸이의 생생한 색상에 담요를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끄는 포인트가 됩니다. 리모델링 없이 시각적 대비와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면 60-30 고빌 법칙을 활용하세요. 60%는 밝은 베이스, 흰색과 연한 원목으로 중화된 회색, 30%는 중간 톤의 따뜻한 색, 10%는 생동감 있는 포인트 컬러로 구성합니다. 포인트 컬러는 공간 내에서 최소 3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해야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쿠션, 화병, 그림 속 색 등으로 분산해서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높낮이를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같은 눈높이에 두지 말고 식물과 조명으로, 위로, 책과 바구니로, 아래로, 담요나 그림으로 대각선 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조명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뜻한 색 온도의 조명은 아늑함을 주고 차가운 회색을 이겨냅니다. 직접 조명보다 간접 조명을 우선하세요. 스탠드 조명, 벽등, 선반 뒤에 LED 조명 등이 좋습니다. 황동이나 금색 금속 표면은 빛을 부드럽게 반사시켜 과하지 않게 반짝임을 더합니다. 거울은 밝은 색을 확대하고 회색의 밀도를 완화해줍니다. 자, 이제 공간별로 적용해볼 차례입니다. 거실 가장 회색이 짙은 구석부터 시작하세요. 그곳에 키 큰 식물을 두어 시각적 덩어리를 부수고 밝은 갓의 스탠드 조명으로 따뜻함을 추가합니다. 소파 위에는 2가지 주요 색상의 쿠션과 3번째 포인트 컬러 쿠션을 함께 배치하세요. 벽에는 흰색 바탕에 파랑과 초록선이 들어간 그림을 걸고 빨간색 디테일이 들어간 책이나 오브제로 생기를 더해주세요. 중앙, 테이블은 밝은 원목 소재로 바꾸거나 금색 트레이를 놓아 빛을 반사하게 하면 좋습니다. 오프 화이트의 얇은 커튼은 벽면을 부드럽게 하고 창문의 개방감을 확장시킵니다. 침실 목표는 휴식과 회복입니다. 침대 뒷벽이 회색이라면 밝은 색상의 헤드보드나 패브릭 커버로 대비를 줍니다. 흰 침구에 깊은 블루 담요를 침대 끝에 걸어두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따뜻한 조명의 조명기구와 금색 디테일을 더해 저녁에 평온한 루틴을 만듭니다. 중간 크기의 식물과 부드러운 색조의 아트워크, 세이지 그린 또는 색조의 아트워크, 세이지 그린